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황희진영입니다. 네, 서울 강남 송파구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호가 상승으로 인한 거래 절벽을 우려했었던 시장의 전망과는 정반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강남의 희소 가치를 높였다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절대적으로 매물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일부 거래만으로도 시세가 오르게 되면서 상승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오늘 방송에서는요, 광명 뉴타운과 그리고 강남구 논현동 매물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슈부터 매물까지 아주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참여 방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번호 02-6344-7559번 또는 문자번호 070-4455-01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부동산 이슈도 역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역시 계속해서 문의들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들 준비해 주셨을까요, 박사님? 예, 오늘은요, 재건축, 서울의 재건축 초과의 한수시가 들어왔는데 이 부담금을 따지는 계산 방식을 오늘 알기 쉽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또 나왔죠. 2018년도 1월 1일자 주택 공시가격이 나왔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나왔습니다. 자, 주택 공시가격 서울 지역, 강남 쪽에 많이 상승된 걸로 나와 있고요. 또 서울 지역에 우리 명동 아시지 않습니까? 명동에 화장품 회사가 있더라고요. 네이처 뭐라고 해. 그 지역 예전에는 거기가 스모인데 커피숍 있죠? 스타 이거 말씀드리면 제가 간접 광고나 말씀을 드려요. 스타 뭐 이렇게 거기가 있었거든요. 그 명동 땅이 우리가 얘기하는 1제곱미터당 9,400만 원인가 나왔더라고요. 거의 1억 정도 됩니다. 자, 공시지가가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실거래가가 아닙니다. 실거래가는 거기가 훨씬 비싸죠. 자, 실거래가는 뭐 5억인가 뭐 6억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든 공시지가는 굉장히 국가가 매기는 낮은 단계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지금 서울 지역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세종시, 부산까지 했는데 이번에 발표가 된 거죠. 자, 이번에 발표가 됐으면 2018년 1월 1일 날에 적용되는 거죠. 소급 적용이 되면서 여기에 저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죠. 부동산 종합세라든가 세금을 내는 기준으로 낸다. 재산세 또 기준이 있고요. 자, 이제 그걸 기준으로 재산세가 내는데 재산세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재건축하는 지역의 공시지가는 얼마나 늘었을 건가? 굉장히 이게 궁금합니다. 공시지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요, 죄송하지만요,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제 부담금이 엄청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어떻게 따지는지 한번 사례를 들어서 한번 보자고요. 자, 사례. 예전에 이 지역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적용돼서 부담금을 냈던 지역입니다. 자, 냈던데요. 자, 중랑구 묵동이죠. 정풍연립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지역은요, 나임 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감리를 했어요. 근데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2006년 3월 20일부터 준공까지 2008년 9월 29일까지 됐습니다. 세대수가 작기 때문에 금방 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강남의 재건축은 어떤 시점부터 우리가 부담금을 내냐면요. 기준점이요. 만약에 강남이 2015년에 또는 2006년에 추진위원회 승인이 됐다면, 이거와 똑같이 됐다면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는 그 기점이 바로 어떻다? 예, 감정가입니다. 최초의 감정가.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최초의 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을 이때에 선정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이 바로 상승했을 때 주택 가격을 빼는 거거든요. 자, 개시 시점이 언제냐?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려보면 2006년도라는 거죠. 그게 추진위원회 승인이 난 시점이 개시 시점으로 보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업시 인가 시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법이요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부터 보는 겁니다. 개발 분담금에 대해서는요,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요. 자, 그렇다면 끝나는 시점은 바로 준공 시점이죠. 그러면 준공 시점, 예를 들어서 개포 2단지라고 보면요, 2019년 2월이에요. 자, 2019년 2월이라면 그때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그럼 2006년부터 2019년까지가 가격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2006년부터 2019년이니까 그 상승분을 빼는 거예요. 개시 시점하고 준공한 다음에 감정가를 따집니다. 자, 밑으로 다시 내려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개시 시점 2006년도가 13억 여기 보시면요. 13억 7,360원이었어요. 만약에 개포 2단지가 하나의 주택으로 보자고요. 여기는 워낙 가격이 낮기 때문에. 자, 그럼 하나의 주택이 13억이었어요. 13억. 그런데 이 주택이 예를 든 겁니다. 이거는요. 자, 여기는 전체를 묶어서 지금 나온 게 13억밖에 안 돼요. 워낙 단지가 작으니까 21세대밖에 안 되는 겁니다. 21세대가 30세대가 됐기 때문에. 그 중랑 묵동하면요. 워낙 주택 가격이 저렴해요. 21세대 해봐야 13억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강남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보면 34평 기준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자, 강남의 34평 기준으로 하면 한 채 값밖에 안 되겠죠. 13억이라면요. 자, 13억이 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이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13억이 여기 보면 71억으로 돼 있는데 13억짜리가 재건축을 통해서 30억이 됐습니다. 30억이. 자, 30억이 됐다면 17억이 남은 거잖아요. 자, 17억이 남았으면 17억 안에서 또 뭘 뺀다? 예,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을 빼요. 예, 17억에서 정상주택가격을 빼면 이게 평균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17억에서 그 주변의 정상주택가격을 빼니까 한 3억 정도는 제가 빠질 것 같아요. 자, 17억에서요. 17억이 남은 겁니다. 30억이 됐다면 13억이 개시 시점의 감정가고 30억이 최종 우리가 가격이라면요. 그러면 3억 정상 주택가격 상승 빼면 17억에서 3억 빼면 14억이죠. 여기에 개발 비용, 평당 개발 비용 우리가 얘기하는 뭐 400만 원인데 350만 원 빼면 거기서 또 17억에서 아까 우리가 3억 빼고 14억 남았죠. 14억에서 개발 비용을 빼면 4억을 빼자고요. 건설 비용이죠. 여기 건설 비용. 자, 건설 비용을 빼면은 얼마가 남냐면 아까 17억에서 3억 빼고 또 4억은 건설 비용이에요. 그럼 10억이 남았죠. 10억이 50%예요. 그럼 5억입니다. 자, 그렇다면 8억 나온 게 정부에서 얘기하는 8억 나온 게 가상적으로 8억 나온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면 8억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히 강남 지역의 재건축 단지가 상승 곡선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가 없지 않습니까? 자, 재건축은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 같은 경우 5억이 받았어요. 자, 5억이 받았다면 30억이 됐다면 그 차익 여기에 개시 시점에 차익하고요. 종료 시점에 주택가격 빼는 거죠. 빼고 여기에 정상주택가격 상승 빼고 그 다음에 개발비용 빼니까 그 나머지 초과이익 환수금에 적용되는 과표 구간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과표 구간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 이 묵동으로 보면요. 묵동으로 보면 9,609억이죠. 참 9억 6,289만 97만 97,746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조합은 20명 나눈 거죠. 나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최종 금액 1인당 금액은 181만 원이 나왔지만 과표 구간이 만약에 양도세처럼 양도세 같은 경우는 많이 남았다 그러면 점점점 중과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것도요.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많이 중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더 많이 세금을 내야 되겠죠. 자, 그와 같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들어온 지역은 앞으로는 재건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기존에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가 난 지역에 한해서는 앞으로 더 많이 상승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제 반포 1주구라든가 또 잠실의 미성, 진주 아파트는요,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부에서 이 관리처분 인가에 대해서 그 서류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타당성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지금 구하고 서울시가 또 정부하고 국토부하고 3자 지금 어떻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구의 입장에서는, 시의 입장에서는, 또 송파구의 입장에서는 그 관리처분 인가 신청 서류가 웬만하면 통과를 시켜주고 싶지만, 과세 표준의 기준에서 또 우리 조세 정의를 본다면 서울시나 국토부에서는 만약에 그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잘못됐다면, 하자가 있다면 반려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 송파구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봐주고 싶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시민단체들이 그 관리처분 인가 신청 서류가 잘못됐는데 임에 불구하고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해줬다면 송파구청장이 또는 예를 들어 우리가 얘기하는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피해는요, 그 개인이 볼 수도 있답니다. 그 담당 공무원이 또 피해도 갈 수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조세 정의에 맞춰서 철저하게 검증을 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자, 그렇다면 그 전에 관리처분 인가가 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앞으로 가격은 더 폭등한다는 거죠. 왜? 돈이 남으면 전부 다 수익으로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강남의 재건축이 이제 답보 상태에 들어온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강북의 재개발 시대가 활짝 열릴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재건축 부담금 선정 기준이 있다는 거죠. 이 기준을 잘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따진다?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는 시점이 바로 개시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료 시점, 준공하는 시점의 주택가격을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두 개에서 산수평균을 내는 겁니다. 공시지가로 한 거 아닙니다. 거기에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을 빼고 거기에 개발비용을 뺀 나머지 차익, 순수익의 차익이 바로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도세는요, 집을 팔아서 내는 거지만 부담금은요, 살면서 내셔야 돼요. 그런데 그 아파트를 담보로 이미 중도금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 금액을 못 내는 분들은요, 현물로 내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다 준공하고 나서 하다 보면 입주도 못하고 현물로 국가에 헌납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잘 아시고 이제 재건축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보는 것은요, 재건축 지금 이렇게 규제가 들어온다면 조금 천천히 하셔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이슈부터 만나봤고요. 저희 계속해서 매물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번호 02-6344-7559번 또는 문자번호 070-4455-0100번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매물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은 광명시 철산 뉴타운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철산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02년도 5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대지 면적은 36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59제곱미터로 3룸 구조의 거실 1개, 화장실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4층 중 2층에 해당하고요. 이 매물의 매매가는 2억 6,200만 원입니다. 전세 시 임대 금액은 1억 2천만 원, 실투자액은 1억 4,2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서 점점 더 가치가 살아나고 있는 철산 뉴타운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박사님, 이쪽에 입지 여건이 어떻게 될까요? 예, 입지 여건은 제 지도상을 좀 말씀드려보는데요. 오늘은 위성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성을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철산동입니다. 예, 철산 주공 아파트죠. 이 지역이요. 자, 그 밑에 보면은
하안동이 있습니다. 하안동. 이 또한 하안동 주공 아파트입니다. 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철산동하고 하안동 말고는 또 신도시거든요. 저 광명 KTX가 있죠. 자, KTX가 있는 지역에 보면 여기 신도시가 있죠. 한참 밑에 있습니다. 자, KTX. 여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전철은 다니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참 밑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좀 좁혀볼게요. 철산동과 하안동. 예. 철산동과 하안동. 예, 여기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광명 뉴타운을 한다. 대체 부지로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에 예, 이주 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향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위치에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 왜 지금 아파트 가격 또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을까요? 특히 신규 아파트가 왜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 재개발 재건축 이주 수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주 수요만 없으면요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리가 없어요. 또 하나 있죠. 자, 포항에서 지진이 자꾸 나니까 서울 지진이 안 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면 아파트 진도 7 이상 짓지 않는 아파트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만 우리 국민께서 찾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신규 아파트가 또 그만큼 인프라도 좋고요. 또 지상에 주차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가 또 전무하잖아요. 서울은요. 재개발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합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날개 돋친도 잘 팔리고 있고 또 가격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인플레이션이 왔거든요. 인플레이션은 뭐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재물의 가치는 더 올라갑니다. 특히 부동산은 더 올라간다. 자,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 손색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가치를 상승시킬 만한 호재들도 많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첫 번째는요, 광명역 인천 2호선입니다. 대공원하고 광명 연장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또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주 수요가 있다고요. 재건축 이주 수요. 예, 서울도 재건축 좀 죽이면요. 좀 가라앉히면 서울의 아파트가 그렇게 천정부지 안 올라옵니다. 자, 여기 재건축 5만 1천 가구가 멸실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의 집값이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주변의 집값 안 올리려면 이 재건축 다 올스톱 시켜야 돼요. 올스톱 시키면 아마 조금 하향 조정 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KTX 환승역이 있고요. 여기 코스코, 롯데프레임 아울렛, 이케아가 이점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점은 꼭 봐야 한다라는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26평형 아파트 입주권 확보가 가능하고요. 사업 시행인가 2016년 10월에 완료가 됐고요. P사, G사, H사가 4,000세대 건립을 예정돼 있다 보시면 됐습니다. 일반 분양 한 1,000세대 정도 예정돼 있고요. 소액 투자로 높은 시세 차익 예상해 볼 수 있는데 3억 정도는 시세 차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주택 멸실 이주 수요로 이 지역이 점점점 더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매물에 대한 소개 조금만 더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다세대 빌라입니다. 자, 다세대 빌라고요. 조감도를 한번 보시면요. 4,000세대급입니다. 엄청 우리가 얘기하는 럭셔리하게 나왔죠. 40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목감천에 바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뷰도 굉장히 멋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 후의 가치가 굉장히 또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59제곱미터 조합원 분양가는 한 3억 5천 정도 옵션 포함해서요. 일반 분양가는 5억 정도로 옵션 포함해서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주변 시세 한 6억 정도로 근접해 있고요. 입주 예상 시세는요. 약 7억 정도로 예상해 봅니다. 네, 가치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격도 어떻게 나왔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봐 주실까요? 예, 철산 뉴타운 다세대 주택이고요. 자, 아파트 입주권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6,200이고요. 전세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실투자액은 1억 4,200만 원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매물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두 번째는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논현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면적은 21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30제곱미터로 2015년도 8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투룸 구조의 욕실과 거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4층 중 3층에 해당합니다. 이 매물의 매매가는 3억 원에 나왔습니다. 월세 시 임대 금액은 보증금 1,000만 원이고요. 월 1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은 1억 8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투자액은 1억 1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전세 시 임대 금액은 2억 5천만 원, 이에 따른 투자액은 5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도 역시 가치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강남구 논현동으로 떠나볼 텐데요. 이 매물은 투자 메리트부터 저희 한번 짚어볼까요? 예, 본 지역은요, 높은 미래 가치가 있다.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직장인도 많이 있고요. 또 젊은 층 수요가 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상점, 또 상가가 더 잘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풍부하다. 집값이 떨어질래, 집가가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는 지역에 있다 보시면 되고요. 경부고속도로 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 지하가 되면 그 지역은 아마도 공시지가가 폭등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트리플 역세권이에요. 그다음에 시세 차익도 볼 수 있고요. 다양한 개발 호재도 있는데 본 지역 또한 다세대 빌라 밀집 지역이라 추후에 재개발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논현동 입지가 워낙에 유명한데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입지 어디에 있을까요, 박사님? 예, 입지는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요, 지도상으로요, 바로 논현동입니다, 논현동. 자, 논현 1동으로 되어 있네요. 자, 논현 1동으로 되어 있고요. 자, 지하철 한번 볼게요. 지하철 지금 이 7호선 지나가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9호선 또 지나갑니다. 자, 9호선 지나가죠. 신분당선 2019년에 개통됩니다. 거기 3호선 또 지나가죠. 자, 이렇게 되면요, 몇 개의 노선이 지나가면요, 여기서 얼뜻 봐도 4개의 노선이죠. 4개의 노선. 그런데 이 지역이 트라이앵글, 예, 트라이앵글이라 가지고요. 본지역 강남대로죠. 그 다음에 또 테헤란로고 있고요. 논현도 있고요. 이 지역이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상주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 수요가, 예, 1인 가구가 엄청납니다. 1인 가구가. 또 젊은 층 수요가 많다 보니 소비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 공실 없고요. 이런 지역은요, 또 상점들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소비도 또 잘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은 특히 주택 가격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거기다가 위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지역. 자, 다세대 빌라 밀집 지역입니다. 자, 다세대 빌라 밀집 지역인데 바로 그 옆에 이 신논현동 국기를 끼고 있는 이 지역은요, 단독주택이 많아요. 근데 그 뒤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지역은요, 다세대 빌라 밀집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노후도가 상당히 좀 돼 있고요. 그럼 이 지역 추후에 재개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투자하시면 손색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역시 곳곳에 호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씩 짚어볼까요? 예, 첫 번째는요, 9호선 3단계 연장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2018년 7월 또는 6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신분당선이 또 연장이 됩니다. 2019년 신사역까지 되고요. 2022년 또는 2023년에 용산까지 가죠. 그 다음에 언더그라운드 도시가 또 탄생입니다. 신분당선이 지나가면서 2019년대 어디까지? 바로 신논현역까지 그 지하도시가 탄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롯데칠성부지, 제3회 롯데칠성부지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또 지하화 또 예정되어 있고요. 장제터널 개통이 2019년도에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매물 내부나 외부도 한번 봐주시죠. 예, 외부는요, 대리석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붉은 벽돌집 아니고요. 엘리베이터 있고요. 여기에 인덕션, 에어컨, 냉장고, 또 스타일러 이런 게 있습니다. 주차장 또 갖춰져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좋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대리석으로 잘 됐으니까 외관이 잘 이렇게 노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젊은 층들이 이 지역에 월세나 전세 많이 들어오고 싶어 하고요. 또 대기 수요도 현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실 걱정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논현동 매물 가격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논현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이 나왔고요. 자, 월세는 보증금 1,000에 월 10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대출 금액 1억 8천입니다. 실투자액은 1억 1천이고요. 전세는 2억 5천이 가능합니다. 2억 5천부터 2억 8천까지 가능한데 좀 제가 낮게 본 거고요. 실투자액은 5천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매물 저희 화면을 통해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은 광명시 철산 뉴타운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매물은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토요일에 세미나 열릴 예정입니다. 2018 서울 지역 부동산 시장 이야기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02-6344-7559번으로 예약 전화 주신 후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하단에 나와 있는 전화나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